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다니고 있는 윤영국이라고 하고요. 이제 동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계공학이랑 이제 유체공학 전공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제 유체나 그런 레이저 계측 쪽에 관심이 있다가 운 좋게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미술에도 좀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에이션을 관련해서 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학이나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저희 전시에 도입할 수 있을지 좀 기획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레이저는 사실 저희가 저번 전시 때도 굉장히 잘 시각적인 요소들로 사용을 해서 이번 전시 때도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각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는 시각에만 저희가 집중을 했다면, 그러니까 시각의 온오프적인 관점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감각들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각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감각들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청각이라는 감각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메트로놈들이 이제 여러 개의 메트로놈들이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현상이 담긴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다른 위상으로 진동하던 메트로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다 같은 위상으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spontaneous synchronization 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케어틱하게 느꼈다가 점점 정렬되는 것들이 뭔가 저희도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울림을 좀 주는 게 있어서, 특히 케어틱하다고 처음에 느낀 게 완전히 케어틱하다면 이건 오히려 케어틱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자유분방하다고 느꼈을 건데,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느끼는 건 분명히 모종의 질서가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데 결이 안 맞는 게 살짝 있기 때문에 케어틱하다고 느낀 것 같았고, 동기화가 되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그 질서들을 물리적으로 현현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라는 시각적인 요소와 그 메트로놈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청각적인 요소를 좀 결합을 시키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반복, 즉 레페티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약간 전시 의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기획할 때 담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메트로놈들이 사실은 서로 다 다른 위상으로 이제 진동하다가 결국엔 다 같은 위상으로 동기화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개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혹시 어떤 하나의 좀 공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뭐 공허는 알겠는데 왜 반복이 나오냐면, 이거는 사실 쇼펜하우의 인생관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요. 쇼펜하우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항상 뭔가를 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허가 생기는데, 어떤 성취와 성취 사이에 그 성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은 계속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좀 메트로놈의 그런 진자적인 운동을 사용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 중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든지 사람이 뭔가를 갈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물리학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타임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말은 어렵지만 사실 공간상의 격자로 뭔가 이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격자 무늬 같은 게 있고, 역으로 이제 뭐 물리학자들은 4차원 시공간 이런 걸 다루니까 시간에서도 그런 격자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 어떤 시간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물질의 존재 양식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반복적인 거에 저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것 자체가 이 물질의 존재 양식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왜 너는 반복하니라고 해봤자 이 친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주기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질이니까요. 이제 그것처럼 저희가 무의식은 또 반복이라고도 하고,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 역시도 그런 공허가 계속 찾아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공허가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인간 존재 모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왜 나는 계속 이런 욕망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허 아니면 뭐 욕망, 반복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의 세트라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복, 즉 레페티숑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반복이 뭐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요즘 그런 소위 말하는 데리다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 미시적인 욕망들이 한 구조 평면으로 현현하지 못해서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그 욕망들이 어떻게 보면 공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근데 그 언어가 사실은 이제 청각과 시각에 기반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감각적인 전시를 기획을 할 때 시각과 청각이라는 요소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과 청각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인간한테 기호적으로 다가온다고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시를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호적인 부분이나 그럼 언어의 구조화하는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공허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은연중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전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소를 공부하고 있는 최지혜입니다. 현재는 조속과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저는 저희 팀이 각 전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예술적으로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담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도면을 구상하거나 전시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들이 제가 맡은 역할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의 전경을 보면 수많은 메트로놈이 있는데 메트로놈은 동기화가 되는 방향이든 아니면 동기화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든 침이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20대인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의 모습이 투영이 많이 됐어요. 저희 전시에서 말하고 싶은 거를 간결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감정이나 욕망은 우리가 모두 갖고 있고 그것을 모를 뿐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입시나 공모전이나 한창 그런 결과가 되게 안 좋았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기에 되게 많이 불안했다라고 최근에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그냥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직업적 성취를 이뤄낸 교수님의 어떤 기성세대들이 제 입장에선 되게 부럽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똑같다. 우리도 40대인데 그냥 똑같이 불안하고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동기화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오는 어떤 쾌감이라던가 그러한 인지의 경험이 저희 전시와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저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전시에서는 시각적인 경험이 주가 되었다면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좀 더 공감각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공감각적인 구성 그리고 경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감각으로 시각과 청각을 가져왔는데요. 시각의 요소로는 레이저, 그리고 청각은 전시장에 있는 메트로놈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전시에서는 시각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전시장 내부에 레이저가 구조물처럼 설치가 되어 있었고 관람객이 전시장에 입장을 할 때 레이저 빛을 차단하는 고글을 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면서 전시장이 텅 빈 감각과 그리고 안경을 벗었을 때 전시장 내부에 레이저가 가득 차 있는 시각적인 경험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전시가 끝난 후에 저희 팀원들끼리 이번에도 어떤 감각을 이용한 전시를 구성해보자. 그 대신 지난번 전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할 때 지난번 전시가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가장 주가 된 감각이 뭐였냐라는 질문을 서로 한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다른 팀원분들은 시각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촉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작점은 시각적인 어떤 경험에서 출발을 했지만 안경을 쓰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레이저가 제 몸을 막고 제 몸이 레이저를 막는 어떤 그런 경험이 저는 촉각적인 감각이 되게 강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시를 경험으로 저희 팀은 어떤 알게 모르게 공감각적인 경험을 주고 있는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팀이었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 이번에는 하나의 감각이 아닌 그럼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며 영상매체 예술을 함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총괄과 레이저 기술 관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 기획 단계에서 작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한편 외부 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컨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레이저의 기술적 구현과 연출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업을 감각적 맞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닿음은 서로 다른 존재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감각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사용된 메트로놈, 레이저, 거울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리듬, 빛, 반사라는 비가시적인 신호를 통해 하나의 감각적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맞닿음의 구조 안에서 우리의 감각 또한 반응하게 되죠. 분명히 닿지 않았지만 무언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들은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대상이나 감정, 분위기를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닿진 않았지만 분명히 감지되는 흐름, 서서히 맞아가는 어떠한 감각들처럼요. 우선 제가 작년에 지혜 언니가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언니를 알게 되었고, 영국 오빠가 가진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술적인 요소를 어떻게 예술의 영역에 끌고 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전시를 기획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에 있어서 지혜 언니가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까지 해서 셋이 같이 전시를 하고자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공대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연구실을 개방해서 이제 다른 전공의 친구들도 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오픈랩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민 작가랑 지혜 작가랑 잠깐 놀러 왔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게 재밌을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항상 매일 보던 오브젝트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하는 거기도 하니까 별로 그런 관조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때 지민 작가랑 지혜 작가가 와서는 나름의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은 게, 왜냐면 좀 진지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키츠가 뉴턴이 이제 무지개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쪼개서 좀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고, 더킨스는 거기에 다시 이제 그런 걸 옹호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하나의 오브젝트가 다양한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저는 거기에 넘어서 어떤 물질을 저희가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시야가 어떤 본능적으로 저희가 가지는 컨셉이 좀 촉발이 되고, 그 컨셉이 다시 물질에 좀 더 덧입혀져가지고 점점 저희가 또렷하게 물질을 볼 수 있게 되고 각자의 시야가 이제 디벨롭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졌어요. 너무 과도한 비유겠지만 이제 뉴턴이었고 두 분의 키츠가 이제 와서 봤는데 그게 서로가 다 이제 다른 시야를 공유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다른 전공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룬 거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전시 기획과 작업 기획을 동시에 할 때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품이 명확하게 있었고 구조적으로 알맞게 들어맞을 것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진 갤러리를 찾아서 그 갤러리를 타겟팅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번 우프와 협업을 지원할 때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저희가 협업으로서 전시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공간에서 할 것이다 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될 갤러리에
계단이 없는데 저희는 계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게 상충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원하는 바를 지원서에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프 분들께서 저희에게 알맞을 것 같은 전시 공간을 리스트를 보내주시고 같이 뭔가 협업 과정에서 골라가는 과정이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골랐던 갤러리에서 협업 과정 중에서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갤러리로 또 변화를 거쳐서 주제도 좀 더 발전한 것 같고, 공간 특정적인 전시를 함에 있어서 작가로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후 분들께서 워낙 잘해 주셔서 사실 뭐 어색하거나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고요. 근데 뭐 특별히 좋은 점이 있었다면, 좀 클리셰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분업이 일단 너무 잘 돼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로 다른 시야가 모였을 때 좀 진정한 창작물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경계가 있어야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타인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자유론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결국에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버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전엔 못 느꼈는데 확실히 그런 넓은 다이버시티를 경험을 하니까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고통이 3분의 1에서 n분의 1로 줄어서 너무 좋고요. 원래 전시를 할 때는 행정적인 일들이나 그 작업 외의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총괄을 맡았을 때 일들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작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작품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전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